12월 마지막 주에 나온 신간 중 눈여겨볼 신간을 알아볼까요? 영상의 내용을 보시고 근처 서점에 가서 한번 둘러보면 훨씬 더 풍요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은 파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도서는 명탐정 코난 배기입니다. 맞선 파티에서 요코미조 주고가 하기와라 치아야와 조오 다카기 와타루를 바라보는 치아야의 뇌리에 스치는 것은 계승되어가는 벚꽃의 마음 그리고 예고 없이 이야기는 격동한다. 두 번째 도서는 마법천자문 56입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는 마법천자문이 새로 나왔네요. 처음 한자를 접하고 편하게 대할 수 있게 해줘서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도서입니다. 세 번째 도서는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고양이 백과사전입니다. 지구에 출현한 최초의 고양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중세시대의 고양이가 마녀의 부하라는 소문이 퍼진 이유는 스파이로 활동한 고양이가 있었다고 기발한 상상력과 탁월한 관찰력, 매력적인 스토리로 전 세계 3천만 독자를 사로잡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번에는 고양이 백과사전을 펴냈다. 기발한 상상력과 탁월한 관찰력, 매력적인 스토리로 전 세계 3천만 독자를 사로잡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번에는 고양이 백과사전을 펴냈다. 네 번째 도서는 겨울 이불입니다. 겨울날, 아이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의 방바닥이 뜨끈하게 데워져요. 덕분에 하굣길에 꽁꽁 얼었던 아이의 몸은 금세 녹아요. 아이가 두꺼운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방바닥에 펼쳐진 소미불 밑으로 들어가며 깜짝 놀랄 만한 공간이 펼쳐지는데, 다섯 번째 도서는 트래블 카케트레이블 케이크 바이 가루하루 트래블 케이크 바이 가루하루입니다. 바람에도 굽히지 않고 굳세게 일어서는 딸들의 이야기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3-4권. 딸이라는 이유로 부처님이 주신 이름을 빼앗긴 수기와 그 시대 딸들의 성장담을 그린다. 4권에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수기가 박철중과 가까워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펼쳐진다. 이번 권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박철중의 누나 박필남은 70년대 여공의 삶을 대변하는 인물로 수기와는 또 다른 애환을 보여준다. 여섯 번째 도서는 겨울나무입니다. 이 책은 겨울숲을 누비는 식물 연구자나 나무 애호가들이 나뭇잎이나 열매가 없는 한겨울의 나무를 동정동정하는데 참고할 만한 그저 평범한 겨울눈 도감이 아니다. 물론 낙엽수 434종과 상목수 108종의 겨울눈 사진을 상세히 담기는 하였으나 겨울나무는 겨울눈으로 겨울나무 동정하기 그 너머를 바라본다. 일곱 번째 도서는 설민석의 삼국지 대모험 10입니다. 어린이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대모험 시리즈가 이번에는 삼국지로 새로운 모험을 떠납니다. 삼국지에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꿈을 펼치며 나아간 영웅들의 용기와 지혜가 담겨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고 있지요. 이러한 삼국지를 처음 보는 어린이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삼국지가 탄생했습니다. 먼저 삼국의 역사와 소설에서 꼭 필요하고 감동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와 설민석 선생님이 가장 쉽게 들려줍니다. 먼저 삼국의 역사와 소설에서 꼭 필요하고 감동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와 설민석 선생님이 가장 쉽게 들려줍니다. 여덟 번째 도서는 시티라이프입니다. 웹툰 얼럭키 맨션과 만화책 키르케고르와 법구경 죽여주는 복수선언 전야제 등 화제작을 그린 만화가 겸 일러스트레이터 약복의 첫 번째 드로잉북이 출간되었다. 마치 만화책을 연상시키는 표지의 작은 책이지만 평소 약복 작가의 팬이라면 알고 싶었을 볼펜 드로잉에 관한 기초 작법과 노하우 등 볼펜 일러스트 그리는 법에 대해 알차게 담았다. 아홉 번째 도서는 정재승의 인류 탐험 보고서 5입니다. 뇌과학이라는 학문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보여준 정재승 교수의 첫 번째 시리즈 정재승이 인간 탐구 보고서를 읽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인류의 진화를 다룬 생물 인류학이다. 인간 탐구 보고서가 현재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뇌과학과 심리학의 측면에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낯설게 관찰하기를 시도했다면, 이번에는 수많은 다른 유인원들이 아닌 오직 호미닌만이, 그 중에서도 호모사피엔스만이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문명을 이루게 된 배경을 외계인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관찰해본다. 이번에는 수많은 다른 유인원들이 아닌 오직 호미닌만이, 그 중에서도 호모사피엔스만이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문명을 이루게 된 배경을 외계인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관찰해본다. 열 번째 도서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입니다. 16가지 인물 유형을 모두 담기 위해 3권으로 기획한 이번 테마 소설집 시리즈는 한 명의 소설가가 하나의 MBTI 유형을 택해 인물의 면면을 그린다. 한 권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는 6명의 소설가가 각각 INTJ, INTP, ENTP, ENFP, INFJ, INFP 유형의 인물을 묘사한다. 11번째 도서는 박시백의 고려사 3입니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으로 350만 독자의 열렬한 사랑을 받은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 만화가 박시백 화백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나라 고려로 향한다. 12번째 도서는 박 프록터의 위대한 학원입니다. 새해가 되거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이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한다. 앞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지.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거야. 이번에는 각오가 달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결심은 일주일을 채가지 못하고 무너진다. 이렇듯 결심과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자란다. 이렇게 되면 도전 자체가 어려워지고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그저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전설적인 자기계발 구루 박 프록터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잠재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그는 잠재의식, 즉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학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읽고 반복해야 잠재의식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경험으로 체득한 진리였다. 13번째 도서는 오니쿡 요리책입니다. 인스타그램 오니쿡 계정에는 한눈에 봐도 귀엽고 개성 있는 한 접시 요리들이 가득합니다. 오니쿡은 재미있고 색다른 조합을 찾는데 진심이며 어떻게 하면 더 쉬우면서도 근사한 음식을 전할지 연구하는 푸드 크리에이터입니다. 14번째 도서는 공부 독립입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아이들의 학습을 지도하고 현재는 7만 학부모가 열광하는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두 교육 전문가 주단쌤 권태영 소장의 두 번째 콜라보 도서가 출간되었습니다. 15번째 도서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입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축구에서 제 자리를 대신할 선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리오넬 메시입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모범을 보이는 리더입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디에고 메로다너 총 15권의 책을 알아보았는데요. 지속적으로 신간 정보 및 큐레이션 도서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